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갱년기에 들어와 있는 나이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요. 참 갱년기를 사소하게 넘기면은 사실은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되기 7, 8년 전부터 여성 호르몬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야기가 되고요. 갱년기 전과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요. 이제 피부의 탄력, 콜라겐 같은 성분도 떨어지고 해서 탄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유병률이 갱년기 전에는 거의 없다가 이후에는 계속 증가를 해서 60, 70이 넘어가면 남성의 이런 성인병 유병률을 넘어선다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인병 발병률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갱년기가 참 우리를 괴롭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무드가 좀 떨어지고 근력이 또 감소가 되고 불면증이 또 오고 그러면서 만사가 귀찮고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짐으로 해서 남성성이 떨어져서 자꾸 여성화가 된다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의 질,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갱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갱년기 극복 제가 한 7개명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갱년기는 사실은 호르몬이 떨어져서 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갱년기 때 그럼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역시 식사는 균형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당뇨병 식단이나 성인병 식단도 마찬가지지만 균형된 식단이거든요. 탄수화물은 한 55에서 60%, 지방 25%, 단백질을 한 15에서 20% 정도, 우리 한정식 백반과 같은 이런 식단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마다 해야 된다. 이제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요, 한번 근육이 소실이 되면 사실은 회복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근육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젊은 육체미 선수들도 근육 조금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질 않아요. 저장이라는 게 근육인데 근육은 금방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단백질을 먹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많이 먹고 한 2, 3일 후에 또 많이 먹고 하면 될 것 같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지 않는 날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된 식단을 하되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그리고 끊이지 않게 매일마다 하는 습관이 젊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갱년기 때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갱년기 때 이제 체중이 또 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갱년기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체중 좀 빼야 되겠지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불어난 체중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10년, 20년간 유지되어 왔던 이 체형을 내가 갱년기가 돼서 빼보겠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체중을 단시간 내에 뭐 몇 개월 사이에 몇 킬로, 10킬로씩 뺀다 하는 거는요, 100% 근육 소실이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살아왔던 그 체형을 갱년기 때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40 전에 했었어야죠. 그래서 갱년기 때는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삐쩍 마른 사람이 살이 찌는 것도 문제고, 또 살찐 사람이 한 10kg씩 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갱년기 때는 하지 마시라. 그래도 이제 배가 나오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빼는 거는 좋긴 좋아요. 다만 한 달에 1kg를 넘지 마라. 아무리 빼도 2kg는 넘지 마라. 저는 일주일에 0.5kg 이상 빼지 말라 합니다. 그 이상 빼면은 역시 근육 손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중을 뺀다 하더라도 한 2kg, 3kg. 근데 그거를 체지방으로만 빼면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조금씩 빼면은요, 체중은 1kg, 2kg 차이밖에 안 나더라도 허리는 1인치, 2인치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급격한 체중 감량을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좀 뚱뚱하더라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피하 지방이 두꺼워져서 온 비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요, 노화를 촉진시키고 얼굴살이 빠지기 때문에요, 더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량은 꿈도 꾸지 마시라.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뱃살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운동이 중요한데요, 또 이 갱년기 시기에 내가 근력 좀 붙여보겠다 해가지고 막 역기도 들고 헬스 끊어가지고 뭐 노젓기도 하고 막 덤벨도 들고 이런 운동은 갱년기 때 이후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력이라는 거는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었던 사람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 운동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근력도 없는 사람이 갱년기 때 한번 근육을 붙여보겠다 하면은요, 잘못하면 골병 듭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스트레칭이라든가 막 유연성을 기르고 이런 것도 잘못하면 근육 파열이 올 수가 있고요. 심한 운동 같은 거 역시도 근육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요, 서서히 그 강도를 높여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좀 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푸시업 좀 했거든요. 이게 힘들어서 하루 했더니요, 온몸도 아프고 목 근육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히 팔 힘 좀 길러보겠다고 했다가 저도 큰 거 다칠 뻔했는데요, 절대 무리한 근력 운동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근력은 좀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하기는 하시대요. 근력 유지 운동 정도로 해야 된다. 내가 막 갑발을 내고 왕자를 내고 근육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은 젊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갱년기 때 다시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운동은 근력 유지 운동 한 20%에 유산소 운동 80% 정도를 하셔야 되고요. 갱년기 때 또는 이런 성인병 환자에서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거든요. 통상은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4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당뇨 고혈압이 있고 비만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빼먹었다, 아닙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하면은 운동선수가 제일 건강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 증가 때문에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 정도만 사용하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대 8 정도, 80%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근력을 너무 키우려 하는 거는 꿈 깨시고요. 네, 내 있는 이 몸을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마음 편히 가지고 하시면은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면입니다. 저도 불면증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와 더불어서 무드가 다운되고 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을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수면이라는 거는 난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자욕이나 뭐 반신욕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고, 어떻게든 잠을 자기 위한 저녁 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거 복용도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슈퍼에서도 팔 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멜라토닌 부족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멜라토닌 복용이라든가, 그리고도 이 수면이 사이클이 깨지고 했다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일정 기간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아주 안 좋고 잠을 못 자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날 생활에 너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것들이 더 불면증을 야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오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질을 높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갱년기라는 거는 사실은 호르몬의 분비 저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하고, 그 외에도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보충, 태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보충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막 플러싱, 얼굴 달아오르고 뼈도 약해지는 골다공증 있고 하면 여성 호르몬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하고 있고요.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이 갱년기 때 반드시 취미생활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애들 뒷바라지도 이제 한시름 놓고 시간이 또 많아질 때거든요. 이런데 뭔가 무료하고 하면은 더더욱 노화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은 즐겁게 일을 할 때, 또 즐거운 생활을 할 때 엔돌핀도 나오고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꼭 찾아라. 그래서 그런 것이 뭐 텃밭 가꾸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호회 활동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운동이랑 관계가 안 되더라도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서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 하루하루가 즐겁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런 건강식품을 사용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타트체리 흑삼 타트체리 콜라겐이라고 해서요. 삼이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대대로 우리가 과거부터 먹어왔던 이제 삼이 좋다는 거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아실 건데, 이 흑삼이 사포닌 성분을 더 배가를 시키고 해서 좋다고. 스태미너 식품이거든요. 기운을 나게 하고 기력을 보충을 해주고, 예로부터 항산화, 항암, 항염 작용 좋다 해서 많이들 드셔오신 건데요. 이런 흑삼이 한편에 들어있으면서 요즘 많이 또 장안에서 타트체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갱년기 분들한테 여러 가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이 타트체리가 이제 멜라토닌 성분 많이 들어있다 해서 수면에도 참 좋은 효과를 준다 하고 있죠. 또 이 타트체리는 과거에도 이런 운동 후에 오는 근육통, 진통 효과도 좀 있다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체중을 이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던 과육인데, 거기에 이제 콜라겐, 요즘 뭐 콜라겐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 피부의 80%는 콜라겐이거든요. 모발이라든가 손톱이라든가 각종 우리 혈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콜라겐이기 때문에 뭐 콜라겐 섭취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게 콜라겐 같은 게 일종의 단백질인데, 단백질 섭취가 자꾸 또 줄어들기도 하고 매일마다 챙겨 먹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근육 소실로 온다 했잖아요.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콜라겐이 또 들어있는 이런 제품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흑삼 타트체리 콜라겐 제품이라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갱년기 극복 수칙과 더불어서 보조적으로 좀 드시면은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젤리 형태로 나와 있어서, 이 타트체리가 좀 신맛이 많이 나는데 흑삼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해놔서 그렇게 신맛에 강한 작용을 하질 않아서 먹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타트체리만 먹으면 위가 쓰리고 신맛이 너무 많이 난다 하는데, 오히려 위 점막 보호작용도 있고 해서 또 흑삼이 또 좋은 효과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극복하는 이런 생활 수칙 꼭 지키시고요. 또 이런 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조금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중장년, 노년을 보내시고, 오늘 제 얘기가 그렇게 사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